여러분과 함께하는 나라의 앞날 그리고 우리 아이들 어린이날이 그래서 저는 굉장히 무거운 날이었습니다. 자, 안녕한가 전역의 안전 빵빵입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친문 친문들 무서워요. 조홍천 금태섭 향한 살기. 자, 와, 네, 네, 아니 살기가 느껴지십니까? 네, 느껴집니다. 네. 네. 자,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와, 그럼 어떻게 그러면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건 예. 진짜 저는 네. 말도 금도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공개된 이야기. 아니, 네. 예를 들어서 술자리에서 한 두세 명이 앉아 할 때는 뭐 별로 무슨 이야기 하는지 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뭐 글을 올렸다면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볼 수 있는 글에다가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다. 그것도 같은 당 사람들한테, 같은 진영이라고 한다면 굳이 한다면요, 진영 사람들한테 참 전 무섭습니다. 일단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대한민국이 무섭고요. 그 사람들이 무섭습니다. 같은 진영 사람들은 저 정도인데 다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조홍천 금태섭 의원이 헌법기관입니다.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에요. 나 홀로 그것도요. 나의 소신에 가까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금태섭 의원이 보니까 꼬리를 한 발 내리긴 내렸어요. 내 개인 의견이 이렇다. 그렇지만 당에서 당론을 정한다면 난 그 의견을 따르겠다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건 합리적이다 생각합니다. 그럼 자기 의견을 왜 이야기 못합니까? 옳지 않으면 옳지 않다고 그렇죠. 이야기를 왜 못하는 네. 거예요? 국회의원은요, 정당의 소속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헌법기관입니다.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회의원이 자기 생각대로 이야기했다 해서 마치 완전히 속된 말로 뭐 잘라버려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그런 무서움, 그런 증오감, 전 이게 무섭습니다. 진짜 이게 무서운 거예요. 네, 그리고 너희들 다음에 공천 받는지 두고 보라 이러든지 이런 말뿐만 아니라 또 금태섭 의원한테는 원래 안철수한테 붙어먹던 것이라서 이 근본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막말의 도나 수준이라는 게 제가 볼 때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근데 이 상상을 꼭 초월하는 것도 아닌 게 이런 막말을 어디서 봤지? 제가 이제 어디서 이렇게 익숙하지? 이 익숙한 이 느낌은 뭐지 했는데 바로 문화대혁명 때 홍위병들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문위병인 거예요. 그리고 이 문위병들이 하는 거, 달창들이 하는 이 수법들을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이 홍위병들이 자기 부모를 또는 자기의 그 학교 교수를 그 교수들을 조리돌림하고 모욕을 하고 뭐 거두는 게 아니라는 등 너희들은 뭐 이런 험한 말을 했던 그 수준과 그 하나의 방식대로 그대로 지금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무슨 우리가 시장이 완전히 좌파 경제로 된 거는 제가 확실하게 파악하는데 이 대한민국이 진짜 이게 공산국가가 됐구나 이런 느낌을 들어요. 홍위병, 문위병들이 하는 걸 보면은 이거는 공산국가 가운데서도 우상을 숭배하는 모택동 치하에서나 가능한 맞습니다. 얘기를 지금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서 무슨 낄낄 웃었던 15살짜리 홍위병들처럼 그 철없게 아무 생각 없이 낄낄대는 거 이게 저는 더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홍위병의 특징이 동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 아무 생각 없이 동원할 수 있다는 게 이제 홍위병의 특징이죠. 아무 생각 없습니다. 홍위병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10대 애들입니다. 중학생들 수준입니다. 10대 중반 애들을 데려다 놓고 저기 무슨 뭐 누구 고위 당 간부가 있어. 가 때려 부숴. 하면 때려 부수는 겁니다. 그다음에 무슨 교수가 저 교수를 우리가 존경한다는 것은 유교 사상이야. 안 돼. 때려 부숴.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른바 문재인 문파라고 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입에 담기도 그렇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좌표 하나 딱 찍어주면 우르르 몰려서 그냥 때리는 거 아닙니까? 그냥 좌표 하나만 정해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지금 청와대 청원 게시판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조홍천 금태섭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딱 올려면 우르르 달려들어서 전 진짜 이때 진짜 우리나라 자기의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책임져야 되는 건데 저런 식으로 좌표 정하고 죽여버리는 인격적으로 죽여버리는 겁니다. 저건. 그런데 저런 것이 허용이 되고 게다가 같은 진영 내에서 저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저건 정말 살기를 느낍니다. 살기를.
진짜 살기가 느끼고 네. 그야말로 조리돌림을 해 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완전히 이제 죽여버리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죽여도 짓이기면서 이제 죽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화 대혁명이 중국의 역사상 단 10년밖에 안 됩니다. 그럼요. 그렇지만 그 10년의 그 후유증과 그 상처가 네. 아직도 모든 중국인들에게 있습니다. 왜 그때는요. 그 모택동이요. 중국에 가면 요즘 화장실 개조가 아직도 요즘도 이렇게 농촌 네, 같은 데 가면 그렇죠. 있습니다. 네. 왜? 모택동에 대해서 요만큼이라도 나쁜 말을 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화장실에 낙서를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 칸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중인 환시리에 볼일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홍콩에 갔을 때 그때 그 초기에 중국 사람들이 여행을 하기 시작한 건데 여자 화장실에서 문을 열고 볼일을 보는 중국인들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제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저도 중국 여행을 초기에 갔는데 정말 어디 농촌 같은데 이렇게 가면은 화장실이 그냥 이렇게 쫙 있는 거예요. 문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요 너무너무 여기서 어떻게 하나 했는데 또 거기서 이제 열흘 있다 보니까 이제 똑같이 그 사람들하고 이제 했는데 정말 인민재판, 인간을 동물로 취급하고 인간을 어느 정도까지 진짜 바닥에서 되는 내질릴 수 있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수혜이님이 속보 김정은 오늘 새벽 자택에서 숨쉰 채 발견. 오죽하면은 이제 이런 말씀까지 이제 올리셨겠습니까?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 무조건 그 홍위병, 무조건 문위병 이 여기에 맘카페가 굉장히 문제다 하는데 저는 이제 여러분하고 언제 한번 맘카페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 뭐 내일이라도 다룰 수 있고 근데 제가 이 맘카페에 굉장히 전 매일이라도 들어가 네.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찌감치 제가 이 회원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그랬어요? 다 네.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회원도 받지 않아요. 근데 네. 맘카페에서 하는 걸 보면 진짜 가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른바 그런 데는 뭐 조작 또는 조정 네. 한 사람들 있겠죠. 운영자들이 그럼요. 운영자들 그 사람들이니까 네. 무도를 끌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딸려가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는데 사실 이제 중국에서 문화 대혁명 시절에 홍위병이라는 게 중국을 어떻게 퇴보시켰습니까? 중국이란 사실 유구한 문화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걸 퇴보시켰습니다. 홍위병의 이름하에 문화 대혁명의 이름하에 그건 뭐 누구의 목적이에요? 뭐 마오쩌둥, 모택동이 자기의 권력형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를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른바 적과 PR을 완전히 구분한 게 모택동이 중국 사회를 완전히 나눠놓은 거예요. PR을 그렇습니다. 구분해가지고. 네. 그래서 자기가 동원이 안 되니까 지식인들한테 말이 안 통하니까 어린애들, 속된 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어린애들 동원해가지고 상대를 공격하게 한 게 전 지금 한국 사회는 그게 아닌가 싶어요. 이성적인 상황이라면은 한국의 현재 경제 상황, 현재 안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박수 칠 수가 있습니까? 정상적인 사고를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대한민국의 지금 정치 상황이 제대로 민주주의가 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한다 한다는 것은 현재 양극단화돼 있다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그 양극단을 누가 시킨 겁니까? 만든 겁니까? 이 정부가 적폐청산인 이름 하에 한국 사회를 양극단으로 나눠버린 겁니다. 중도까지도 있을 수가 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양극단 밀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잘한다? 홍위병 동원이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홍위병들은 마오쩌둥 한 마리에 울고불고 하는 그런 조직들이었습니다. 그렇지 말고 만들어놨습니다. 한국 사회 비극입니다. 이건. 그렇습니다. 지도자의 무능이라는 거는요. 그 지도자로서는 국가에 대한 역사에 대한 죄를 짓는 그러니까 겁니다. 무능인데 나쁜 의도가 정말 안 좋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권을 왜 뺏깁니까? 뺏긴 사람이 진짜 바보 같은 겁니다. 자, 우리가 볼 때 이 맘카페라든가 또 리얼 박님께서 맘카페에 잘못했다가는 큰 조리돌림을 당한다. 맘카페에서의 그 조리돌림식으로 지금 조응천과 금태섭에 대해서 살기 어린 마녀 사냥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공수처 아니겠습니까? 네. 아까 영님께서 이제 공수처라는 게 굉장히 궁금하다 하는데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하면서 말하자면은 맘카페에서 너무너무 자기네들에게 우호적이거나 또는 맘카페 그
보좌관들도 다 들어가 있고 그래요. 민주당에. 그러니까 네. 그런 사람들 중에서 아예 짱을 뽑아가지고 이 맘카페를 계속해서 또 다른 맘카페도 만들고 하는 네. 식으로 공수처라는 거는 뭡니까? 검찰 개혁을 해갖고 검찰에 대해서 권력을 뺏겠다. 검찰이 너무 비대하다. 대한민국의 검찰처럼 세계에 이런 검찰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뭘 만들으니까 검찰 위에 검찰, 공수처를 만들었는데 그 공수처는 뭐냐? 문재인 정권이 임명하고 또 검찰에 대해서도 감시하는 옥상옥의 최강 검찰. 이걸 만드는 게 공수처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지금 그리고요. 이른바 이제 좌파 성향의 댓글 어떤 분이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어제 그러니까 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댓글을 네. 보니까 저는 썸뜻하더란 거예요. 네. 위대하신 장군님의 한반도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뭐 이런 식의 북한 용어와 북한식의 어투를 그대로 쓴 댓글을 봤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 이제 그것 보고 제가 분석을 두 가지를 해줬습니다. 1. 한국의 좌파 가운데서 북한 방송을 워낙 열심히 듣다 보니까는 북한 말투가 된 겁니다. 운동권 옛날에 주사파들 보면 제가 이야기하면 네. 북한 말투 막 써요. 막 씁니다. 북한이 쓰는 어휘들이 있거든요. 특정한 어휘들이 있는데 그 어휘를 막 쓰는 사람들 봤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렇거나 두 번째는 전제 가능성이 더 높은 게 두 번째라고 이야기했는데 뭐냐. 북한의 이른바 이거 컴퓨터 잘 다룬 친구들이 수천 명이 중국에 나가 있습니다. 걔들 게임에서 돈 벌어요. 게임에서 돈 벌어서 본국에 보낸 다음에 지시가 들어오면은 댓글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댓글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엄청난 힘의 위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론을 몰아갑니다. 정말 공작을 하는 거예요. 댓글 공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걔들한테 우리가 놀아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걔들 댓글 보면 그런 댓글들이 나타나요, 사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무턱대고 댓글에 야, 뭐 하니까는 뭐 지금 뭐 자유한국당은 엉터리고 말이야, 김정희 최고고 말이야, 이 정부가 뭘 잘하고 있어? 아닌 거예요. 걔네들이 하고 있는 것도 있다는 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레테라든가 또는 뭐 파리쿡 이런 데를 가보면은 원래 이게 뭐 요리하고 인테리어 또는 뭐 이제 다 이제 그런 네. 데였어요. 네. 쌍코라든가 이건 성형수술이라든가. 근데 그런 데가 완전히 정치 게시판으로 돼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아주 순수하게 왜 요리와 일상사를 얘기하는 분들이 정치 게시판을 그러면 따로 분리를 해서 그 얘기하고 싶은 그러니까. 사람은 거기 네. 가서 해라. 이런 말을 네. 했다가 완전히 거기서 마녀 네. 사냥을 당한 겁니다. 이거는 제가 그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들은 여론 조작이라든가 여론을 몰이를 하기 위해서 여기 네. 들어왔구나. 네. 그러니까 정치 게시판에 있으면은 다 우리 쪽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그건 내가 작업할 필요가 없다. 이렇기 때문에 그거를 열렬하게 말하자면 반대를 한 네.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분들을 보면은 너무 철이 없어요. 네. 진짜 북한에서 와가지고 고려 연방제라고 하면 제일 먼저 튈 사람들입니다. 문바 1호라고 하는 문다해가 제일 먼저 튀지 않았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아줌마들이에요. 네, 자 시청자 여러분이 지금 1890분이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우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여기 북경 커뮤니티도 마찬가지예요. 네. 마찬가지 북경 커뮤니티 같은 데는 유달리 그런 북한의 공작원들이 들어와서 네. 작업을 할 겁니다. 걔들이 이래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북한의 이제 사이버 부대들이 파견을 시킵니다. 그럼 이제 당성 이른바 충성도가 높은 친구들 내 보내요. 걔들이 네. 가면은 일단 한국의 게임이나 중국의 게임방과 돈을 벌어요. 네. 그 돈을 본국으로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지시가 와요. 지시가 오면은 자 이번에 어디 가서 한번 때려라 하면 걔들이 따다다다 때리는 거 합니다. 얘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애들인데 그래서 애국 동지님들 수고 많습니다. 바로 저런 멘트입니다. 네. 네, 신시님 그 도서관에서 제 일본은 없다 빌려보시면 단 한 자도 같은 글자가 없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제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어떤 일을 했다가 문제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역사와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피해를 끼쳤는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보수건 진보건 뭐 좌빨이건 간에 잘못한 건 다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정말 보수 정권이 반드시 저는 집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수 정권이 유능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보수 정권이 정말 처절하게 지금 바닥부터 시작을 해갖고 반드시 집권해야 됩니다. 저는요 양쪽 날개로 옛날에는 저도 멋이 들었는지 대학교 다닐 때는 뭐 양쪽 날개로 나는 거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영희가 쓴 거예요. 그것도 그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왼손잡이도 있고 오른손잡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로 쓰는 메인 말하자면 손이 있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의 메인 메인 핸드는 보수입니다, 여러분.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근데 쟤네들이 자유를 빼먹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를 빼먹은 게 아니라 자유를 이 나라에서 삭제시키고 이 나라에서 자유를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날개로 날아야 되는 게 네. 맞죠. 두 바퀴가 있어야지 구르가 맞는데 네. 한쪽 날개가 이게 엉터리예요. 작아요, 작아. 그러니까요. 한국의 네. 좌파 진보는 작합니다. 네. 그리고 엉터리 병든 팔이고 병든 부패해가지고 이게 쭉 올라오면 온 몸에 전염이 네. 돼요. 그럼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한국의 좌파, 한국의 진보라는 사람들은 작아들입니다. 병든 진보고 병든 좌파입니다. 정상적인 진보, 정상적인 좌파는 이런 이야기 안 해요. 제가 말씀했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좌파, 정상적인 진보라면 미래지향적이고 또 글로벌 지향적이어야 됩니다. 더 세계를 내다볼 수 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국의 좌파는 더 국수주의적이고 네. 더 잡고 더 과거 퇴행적이고 이런 좌파 전 세계에 없어요. 이렇게 보복하는 좌파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정말 좌파 가운데서 이미 역사에 사라진 볼셰비형이에요, 완전히.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한국의 날개를 두들겨 날 수 못 납니다. 이걸 빨리 잘라내고 새로 도달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방향을 한쪽 날개가 정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항상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한국은요, 네. 지금 어찌됐든 국가 주도 세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좌파 우파를 떠나서 국가 주도 세력이 있는데 현재 좌파의 능력 가지고는 국가 주도를 못합니다. 현재 좌파 가지고는 국가를 주도하는데 다른 방에 끌고 갑니다. 국가 주도는요, 능력 있는 사람들 해야 되는 거예요. 현재 청와대 제가 자꾸 이야기하지만 한국의 좌파대 특징이 뭐냐? 삼류입니다. 한국 국가 운영의 문제 뭐냐? 삼류들이 국가 운영하는 거예요.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삼류들의 목소리가 높은 겁니다. 삼류판이 돼버린 거예요. 인류들은 다 숨었습니다. 무서워서. 문바들은 무서우니까 괜히 말했다가는 집중 좌표 지켜 죽으니까. 그러니까 삼류들만 설치고 삼류들의 정책, 삼류들의 이념만 가지고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이런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대한민국은 인류가 국가를 운영해도 급한 나라입니다. 빨리 뛰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나라를 삼류들이 앉아가지고 헛소리 하면서 국가의 발전을 하는데 뒷다리를 거는 거? 이건 아닙니다. 정말 삼류들 대한민국 제발 사라지세요. 조용히 그냥 사세요, 진짜. 그리고요, 제가 볼 때는 진짜 좌파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 지금 좌파가 하는 거는 약자를 위한 배려라고 하는데요. 이 정도 됐으면 대한민국 사회에서 약자의 목소리 제대로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 자유한국당을 어떻게 해서든지 제정신 차리게 하고 전투력을 기르고 그다음에 역사적인 사명감을 확실하게 알고 내 자신이 정말 죽더라도 대한민국은 살리겠다. 이 정도까지 모든 의원들을 거기까지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무장을 시키고 개조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쓴소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슨 많이 멀어지셨네요, 신신님. 그런 게 아니고요. 저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예요. 정말 그 당시에 있는 그대로 했는데 제가 신신님한테 한마디만 문바이신 건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그런 분 아니세요. 그런 분 아니시고 아니 아까는 또 막 다 얘기했어요. 네. 제가 처음부터 쫙 봤어요. 그랬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를 속였습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TV 토론에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저는 적어도 거기에서는 거짓말을 안 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경제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 나라 안보에 대해서도 그렇고. 근데 거짓말을 한 거예요. 중도인 척하고 우파의 좋은 논리도 자기가 하겠다. 그다음에 노무현 정권에서 정말 잘못한 것도 많았다. 다 인정했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실패를 바탕으로 그렇게 노무현 정권 때 그 혼란과 그 파국과 평가를 있기는 안 하겠지 했는데 제가 보니까 문재인은 그냥 헛개비였던 겁니다. 거짓말을 했어요. 사기꾼이었던 겁니다.